전해드린 대로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50대 남성이 직접 범행을 알렸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금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50대 A씨가요. 본인의 친누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자 메시지에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누나가 119에 신고를 한 것이고 119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이 상황들을 알게 된 것인데요. 일단 경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는 외부에서 어떤 흉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경찰 측에서는 약물 이런 것들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50대 가정이 현장에는 없었지만 체포가 됐습니다. 광주에서 체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주중에는 광주에서 사업을 하셨고 주말에는 이제 집이 본가인 용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부부 형태로 지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범행 직후에 바로 이제 광주광역시에 있는 본인의 이제 빌라, 본인이 주중에 거주하던 곳으로 이동을 했고 그래서 도주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용인 경찰서에 신고를 받은 광주 경찰에서 아마 이제 체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참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데 왜 부모와 또 아내, 자식들을 살해한 건지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조금 더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집안에서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모 안에는 사업 실패로 인해서 비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있어서는 관리비 연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한 바로는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부친이 가족들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존속 살해 사건들을 비춰봤을 때 50대 남성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도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형법 250조에 보면 살인의 경우에 일반 살인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근데 전속 살해 같은 경우에는 이 7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어떤 이제 재판 수사 과정과 아직 수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됐지만 본인의 어떤 피해 대상이 많습니다. 5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많은 것이고 또 그 동기 자체도 굉장히 불순하다. 그리고 어떤 본인의 사업 실패를 왜 가족들의 피해로 이어지게끔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동기 부분도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제가 봤을 때는 5년 이상의 중형이 아마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수사 속보가 더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륙을 준비 중이던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답답하다면서 비상문을 개방해 항공기가 결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어제 오전 8시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제주에서 김포로 가던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30대 여성 A씨가 갑작스럽게 오른쪽 앞에 있는 비상구를 열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내려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라이드가 개방이 되면요. 더 이상 항공기가 운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견인차로 주기장으로 이 해당 항공기는 이동을 한 상황이고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륙이 지연되고 또 연결편들이 결항이 되면서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 문을 연 30대 여성 A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답답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대 여성 일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강전의 변호사께서 짚어주셨듯이 폐소공포증 치료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2023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집행유예지만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폐소공포증 치료 이력이 있다고 해서 그 처벌이 좀 감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범행을 저질렀던 이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아마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폐소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과거에 치료 이력이 있다는 것은 본인이 폐소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상탈출구 좌석에 앉지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구매를 하지 않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열었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뭐 심신미약을 주장하겠지만은 아마 법원에서는 조금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승에 있던 승객들이 참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이 여성의 돌발 행동에 400여 명의 승객들 큰 불편을 겪었고 항공편 2편이 결항했습니다. 이 사고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눈을 감았다 살짝 떴는데 갑자기 뭔가 지나갔어요. 갑자기 오른쪽 앞 부분이 환해지더니 비명소리가 들리고 뭐 문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승무원들이 급하게 승객들 제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뭔가 누가 말릴 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 여성이 문을 개방한 1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이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보상, 책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2023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에 한 200m 정도 떠 있는 상황에서 그때도 승객 한 명이 비상문을 열었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때 그 B 씨도 당시에 뭐 심신미약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객들의 피해들 그리고 항공기의 수리비 그때 또 탑승객들이 몇 분이 또 다치셔서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이런 것들과 연결 항공편들에 대해서의 지연 보상금 이런 것들로 7억 2,700만 원을 배상해라라고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예에 따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항공기 비상문 개방 사고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토부가 항공보안 체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상문 근처에 이것을 지난번 아시아나 사고가 있었을 때는 실제로 그 뒤에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다 보면 그 비상문 좌석을 팔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비워뒀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조치 등이라든지 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착륙 상태, 그러니까 이륙이라든지 착륙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승무원들이 착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어제와 같은 사고 와서 이걸 열어버렸을 때 이걸 제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승무원의 조금 능동적인 어떤 대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규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행히 이번에는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만약에 이게 비행 중에 문이 열렸다거나 한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국토부 조사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렇게 승객이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승무원이 경고 없이 바로 제압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대구에서 그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사건을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요. 그때 징역 3년 그리고 집행유예 5년이 나왔었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강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서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비상구 문을 열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